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무소속 불출마 선언으로 경남 최대의 격전지로 급부상한 진주시 을 선거구의 열기도 아주 뜨겁습니다. 어떤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할지 오늘 진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두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할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한경호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민국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민국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토론 의제는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한경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국회의원 후보 한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진주는 발전이냐, 후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보수 세력의 국회의원들이 장기 집권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천년고도 진주, 영남 제1의 도시 진주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되고 쇠퇴되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진주 시민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위대한 진주 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대표주자, 준비된 젊은 보수 미래통합당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투를 넘나드시는 우리 의료진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 방역 체계를 잘 준수해 주시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영화 어벤져스의 주인공에 못지않는 우리 시대의 지금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경제정책 실패, 더군다나 우한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인에게 젊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4.15 총선은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라는 선택이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 때마다 혼연히 떨쳐 일어나 싸워서 이긴 위대한 우리 진주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진주 청년 강민국,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진주의 번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반박, 재반박,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집중 토론 주제는 전염병 유행에 따른 해결책 및 대처 방안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입국 제한 등 방역 대책,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전염병 유행에 대한 해결책과 대응 능력 제고 방안,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후보입니다. 예, 이 방역의 기본은 원래 유의원의 차단에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은 실패했습니다. 우한 코로나의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느냐는 비판에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상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이 없었다면 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확산될지도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이 대만과 홍콩의 초기 대응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대만은 첫 확진자가 발생하지 말자 중국발 모든 항공기를 차단했습니다. 마스크 수출 금지, 의료용 마스크 배급, 또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구매 보증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방역 지침을 어기면 4천만 원의 벌금을 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자치령인 홍콩의 경우도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거부하고 해외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노력했고 현재까지 한국은 177명, 대만은 5명, 홍콩의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경호 후보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이어서 한경호 후보 의견 듣도록 하죠. 네, 이번 초기 마스크 대란을 제어하고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대책들이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오브지를 비롯해서 공적 판매, 코로나 3법 통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잘 되어서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 사례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액이 감소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추경을 긴급하게 또 편성을 했고 50조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 그리고 긴급 재난 지원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실책들은 전 세계가 감탄할 정도로 훌륭하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행재정적, 금융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상대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시죠. 먼저 강민국 후보님. 예, 엄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운물의 물을 실컷 마시면서도 그 물을 판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기는커녕 오직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자찬으로 일색하는데 참 뻔뻔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투를 넘나드는 우리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주말도 잊은 채 일선에 놓은 우리 일선 공무원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등 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야말로 지금 이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이분들의 저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을에 저는 마스크를 쓰기 위해서 한번 몇 번의 줄을 섰습니다. 각 시간이 다 틀립니다. 보통 30분에서 주말 같은 경우는 1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마스크 하나만 하더라도 대처를 잘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 부분에서 동의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경호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 잘 드렸습니다. 우리 강 후보의 그 공고물에 보면 정부에서 어설프게 대처하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 안전이라고 호평을 하고 있고 또 한교안 대표 역시 2020년 2월 최고위 발언에서 국민을 혼란시키는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혹시에 무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권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보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국민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민구 후보 재반박해 주시죠. 아직도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이 초기 대응에 대한 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본인의 반성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앞서 저도 모두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만과 홍콩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중국과 가장 혈맹, 형제 관계라고 하는 북한, 러시아, 몽골은 국경마저도 폐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분이 창문을 열고 모기를 잡느냐는 질의에 겨울철이라 모기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현 주무장관, 현 문재인 정부의 저는 현재 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고요. 앞서 또 재난 기본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한교안 대표의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 통합당도 이번 추경에 적극 합의를 하고 또 국가의 위기 그리고 이런 긴급한 재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소위 하듯 70%의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제안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호 후보 재반박해 주시죠. 예, 이 질문에 관해서는 최근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적인 공론이 그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공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경 봉쇄나 이동 제한 조치 없이 민주적이고 개방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국민들, 시민단체, 모든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시인 주제에 관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후보입니다. 예, 자자찬으로 일색인 우리 민주당 그리고 정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이유를 듭니다만은 대만은 중국과 교역량이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치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초기에 유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지금 가장 선진적인 모범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우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는 야여가 따로 없다. 정말 이 위기가 오고 또 나라의 시급성을 위할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 한경호 후보께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경호 후보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한경호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유독 비판하는 곳이 일본과 야당뿐이라는 그러한 일부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재정적인 지원, 금융적인 지원, 세정적인 지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위중에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5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 그리고 또 100조 원의 기업 지원, 또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제가 오후에 신문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는 전 국민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걸, 수단을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100% 신뢰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믿고,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 전염병 문제가 상시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염병과 관련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컨트롤 타워하고 또 백신 또 개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수단을 더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에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1분 정도로 해주시고, 답변도 요점을 좀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경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강 후보님의 그 관련된 학력, 경력, 논문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한 과정에서 의혹 해소가 아닌 의혹 증폭으로 변해버려서 참 저 역시 황당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도덕적 측면에서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강 후보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력 진위와 관련해서 본인의 블로그에 고려대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학력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을 했다면 논문 제목이 무엇인지요?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예, 먼저 저에게 그런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자료에서 그걸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정상 단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제출했다는 말은 제가 한경호 후보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한경호 후보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관이라든지 그리고 이 당의 공천 과정 중에 서류를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주 엄격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경호 후보도 아시겠지만은 학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만약에 학력이 위조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저희 당도 공당으로서 철저한 검증을 한 거고, 저는 오히려 지금 한경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전국을 뒤흔들었던 모 장관의 또 학력 위조에 그 프레임에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회는 단독적인 입법기구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위법적인 행동을 일삼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또 이 소신대로 살아온 이 인생에 대해서 한 점이 오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하게 묻는 건 논문 제목을 제가 묻는 겁니다. 만약에 논문이 없다 그러면 졸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믿고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표기할 때 수학 기간을 함께 면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은 정상적으로 입학을 했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하진데 네. 어떠한 공식적인 서류, 어떠한 법적 서류에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저는 적은 적이 없습니다. 졸업이라거나 수료를 적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블로그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로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표현은 졸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법학과라는 것은 졸업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경선이 8분이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많은 정말 소설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011년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72기를 명백히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 전부터 써왔던 이 페이스북에 그 기술했던 것을 또 이것을 뭐 위반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경호 후보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나 모든 서류에는 결국 당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최종 학력만 적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를 제기했지만 예,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모든 것이 깨끗하게 검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예,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경력 진입과 관련해서 지난 1월 15일 SNS 게시물과 1월 20일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정무특보를 지냈다고 소개했는데 확인 결과 정무특보가 아니고 정무보좌역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무보좌역은 정무직이 아니고 지방별정직 5급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공개 차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반박 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정무특보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고 도민들에게 없는 직책을 맡았다고 밝힌 의도가 무엇인지요? 우리 한경호 후보님께서 공약이나 경력 사항에 경상도 도지사 근황대행 또 특히 행정부지사님을 맡으신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참 의아하고 참 이 선거에 접어들면서 참 없는 얘기를 이제 구성을 하시라는 그 노력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경력사항은 경상남도로부터 경력사항을 정확하게 경력증명서를 발행받아서 제출한 것이고요. 당시에 지금 이제 역시 이것도 이제 경선 과정 중에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정무특보는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거에서 정무특보는 뭐 급이 높은데 1급에서 3급이고 정무보좌역이라는 것은 4급에서 5급인데 왜 높은 직책을 쓰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시 정무보좌역으로 발령받을 때 모든 자료와 신문 자료도 다 있죠. 이것도 다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네. 당시에 저는 상급 상당의 정무보좌역을 받은 거고요. 지금의 경징수 도정의 정무특보에도 받은 것을 보면 지금 5급입니다. 정무보좌역이 당시 받을 때는 제가 더 높았고 지금의 정무특보에 그것은 언론 보도로 자료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네. 현재는 5급으로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 후보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역시 많은 언론기관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민구 후보에게 자제를 검증할 주도권 7분 드리도록 하죠.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경호 후보님과 함께 토론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한경호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경호 후보님은 이제 오랜 공직 생활로 또 진주에서 거의 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를 떠나신 지 오래되어서 진주가 많이 변했는데 먼저 진주에 지금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진주에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창원에서 했었죠. 그리고 2002년부터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주도권이라서. 진주의 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예. 뭐 저희 친구들이나 뭐 다 친구들이 있어서 아주 재밌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총선을 위해서 평소에는 저도 뭐 우리 한 후보님을 뵌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총선에서 갑자기 내려오셨습니다. 이 국회의원 후보라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또 예산을 다루는 만큼 또 전체적인 국가의 틀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헌법상 무기소 위임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근본은 우리 진주 시민들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입니다. 이번 총선을 위해서 갑자기 내려오셨는데 이 지역 구석구석에 또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사복면, 방촌리,
또 금사면 장사나 가방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또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아니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그것만 주십시오. 제가 그 5개 동부면도 다 돌았고 미천, 뭐 대곡, 지평까지도 다 제가 직접 몇 차례 다 다녀왔습니다. 그 지금 이 세 군데를 제가 특정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경호 부님, 이 지금 세 곳은 우리 진주에서도 포구시에 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사봉방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는 우리가 최소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입후보하시고 출마하신다면은 이런 상습 피해지구, 그리고 지역민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말 시원하게 등을 끌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지금 이제 가보셨다면은 가보셨다는 것으로 알겠는데, 지금 이 사봉방촌이나 금산 가방 또 장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예, 제가 직접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으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뭐 개략적으로 다 현장을 둘러봤고 또 상습 피해 지역이라는 것은 뭐 우리 진주 시민이면 다 아시는 때문에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국회의원이 되면 더 예산을 더 잘 챙길 자신이 있습니다. 사봉방촌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 소방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비 100억을 확보해서 지금 반성청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금사면 장사나 가방 같은 경우도 지금 국비 189억을 받아서 지금 이 침수 지역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이 정도는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탈원전 정책이죠. 원자력은 지난 30년간 한국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또 성장시킨 원동력이고 향후 세계 600조 원의 규모의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먹여 살릴 일자리 창출 산업인데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이후에 2017년, 18년까지 8개 에너지 공기업 중 6개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순손실액이 1조 2천억으로 부채 비율이 176%에 이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매분기 1조에서 4조의 영업이익을 낸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최악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전 산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중국이나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또 원자력에 인력을 공급하던 국내 10개 이상의 대학 관련 학과도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아예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탈원전 이후에 불보듯이 뻔한 것이 전기요금이 인상입니다. 아마 전기요금 폭탄 세례가 예상되는데요. 이 또한 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거라 믿고 특히 우리 경남에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약 285개의 원전의 하청업체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우리 두산중공업의 노동자분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신한울 3, 4, 5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백지화로 일거리 자체가 없다고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또 집회를 하시는 거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함으로써 지금 태양광 사업을 적극 보급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맹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아름다운 우리 국토와 자연 경관을 훼손한 것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2,445헥타르, 즉 축구장 약 3,000개 규모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호 후보님, 문재인 정부의 또 민주당의 신앙같이 받들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탈원전, 원전 정책의 경우는 저는 보기에 따라서 뭐 상관이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미래 세대를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저는 크게는 이제 바람직하다 봅니다. 당장 우리가 원전을 당장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다 한 원전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또 폐지하고 또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폐지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까지 또 5개 정도 지금 원전을 새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문제는 네. 그래서 국민의 어떤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진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죠. 강민국 후보입니다. 예, 맹자님은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이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도덕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무항상, 무항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의 가장 기본 덕목도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강민국은 진주의 100년 먹거리를 위해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첫째가 대기업, 유망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상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제외 요소를 제거하고 또 유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기술은 조기전으로 초장, 금산, 하대 신도심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에 교방문화단지, 카페거리를 조성하고 공연축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회장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초석인 남북내륙 고속철도 KTX를 반드시 원안사수하겠습니다. 넷째, 약 40년이 경과된 노상평공단을 재생사업,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해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옛법은 검찰청이 떠난 상대동 빈 공간을 경남가기대 창업지원센터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젊음과 희망이 넘치는 밝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진주 명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진주장학재단 설립으로 지역인재 육성,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해외 연수 꼭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국제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수면 기업가 정치센터 건립, 하대동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족공원 조성, 초장동 동부시립도서관 및 장난감은행, 금산면 제2금산교 및 어린이 전문 도서관, 금산문상관, 지방도 청구호선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경호 후보 주요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저는 이번 공약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토대로 했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7대 분야 35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7개만 간단히 진주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0명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 공장 2개소를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진주는 대동공업의 힘평 이전 이후에 지역을 대표할 만한 중견기업이 없습니다. 종업원 수 200명, 300명 정도의 규모가 제일 많은 인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가 있는 LG나 삼성, GS계열 등과 협의를 해서 2개 정도는 반드시 우리 진주 지역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진주는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부지 문제, 용수 문제, 전기 문제, 기후 문제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남부 내륙철도 원안 유지 및 2년 조기 완공은 제가 당의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이거는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진주 유치는 당초 진주의료원이 진주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진주을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현재 정부에서 122개 이전할 계획인데 저희 진주와 강의들은 18개 공공기관을 제가 책임지고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집접화를 위해서 김남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남권 분원을 진주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 금산교 조기 착공, 진주 예각도로 순환도로 조기 완공, 그리고 옥봉 초전 터널도 건설하는데 제가 역점을 두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 시간 1분을 좀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답변도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7분입니다. 예, 우리 황경우 후보님과 또 좋은 공약은 같이 또 공유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없는 공약도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내륙 고속철도를 2년에 조기 완공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10대 도의회 남북 내륙 철도 조기 착공 특별위원회 또 부위원장 그리고 11대의 건설 소방위원장으로서 또 남북 내륙 철도 추진단을 소관하는 위원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남북 내륙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조기 완공을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남북 내륙 철도는 지금 기본 설계가 1년, 실시 설계가 2년, 그리고 공사 기간도 최소 6년에서 7년이라는 것이 지금 놓아 있는 것이죠. 이 대단히 국책 산업을 아무런 근거 없이 2년을 앞당긴다는 것은 지금 부실 공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2년을 앞당긴 것인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년 조기 완공한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들의 다 자문을 받고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계획인 남북 내륙 철도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3년, 공사가 5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3년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등기 방식으로 하면 1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5년인 것도 이것을 1년 떼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제가 집권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임지고 하겠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예. 이 조기 착공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실제로 기본 설계가 1년, 실설계가 2년, 그 다음에 실설계가 놓아야만이 공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행정을 오래 하실 때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시고 있을 거라 믿는데 조금 답변이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한번 우리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죠. 예, 주도권 제가 시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황경우 후보님은 2년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지금 같은 민주당의 창원시장님은 노선 변경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또 겉다르고 속다른 명백한 이중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정확한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황경우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지금 같은 당의 창원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 입장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뒤에 공통 질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노선 변경은 이 사업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나 연혁, 성격을 잘 모르고 한 그러한 발상이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110만의 민주당의 창원시장님이 그런 근거와 검토 없이 또 민주당과의 어떤 아무런 교감 없이 혼자서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볼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천 진주 거제 구간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이미 고시된 사업입니다. 국가 정체로 고시된 사업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데서 이게 쉽게 노선 변경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예타 면제 받을 때의 노선이 진주를 통과한 그 노선이고요. 또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도 김천, 진주, 거제 그 기간을 가지고 지금 노선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창원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감히 행정의 달인으로서 저는 알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우리 한경호 후보님의 말씀 감사하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창원시장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경호 후보님의 대기업 유치 공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실패 중에서 그중에서도 참사 또는 재앙에 가깝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일자리 정책이죠. 한경호 후보님은 일자리 1000개 이상을 만드는 대기업 공장 2개를 유치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주의 대표적인 지역 연고 대기업 유치 사례가 GS 칼텍스 진주 지수에 위치한 진주 복합 수지 공장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여기에 이 최초 설립 당시 고용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인원 안에 진주 시민이 몇 프로 고용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상당히 큰 규모로 유치를 했었는데 아마 그 뒤에 가서는 한 250명 내외로 인원이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기업을 유치해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공장 2개를 유치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주에 대표적으로 연고를 대기업 유치한 사례는 지금 지수에 GS 지수 복합 수지 공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근거와 산출이 놓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아주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GS 칼텍스 진주 복합 수지 공장의 같은 1단계 준공 당시 100명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지금 200명 고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1주년에 맞아서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100명 근로자 가운데 진주 시민은 55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한경호 후보님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막연한 공약이 아니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나 또 부지는 어디에 할 거며 또 어떤 사업 부분의 공장을 유치하시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경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죠. 예, 그럼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 후보 공약 중에서 소상공인 해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해관 건립도 중요하지만은 더 절실하게 느끼는 분야는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우리 한경호 후보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공약했던 소상공인 건립회관은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 저는 수차례 우리 진주 소상공인협회를 방문했고 또 그분들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또 당시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의논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 또 중소기업인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지금 소득 하위 70%의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기 많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정도 답변 됐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 공공의료시설 신설은 모든 당의 공통 공약인데 유독하게 우리 강 후보께서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 사실 진주 의료원표에서는 홍준표 전 지사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지금도 전 도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폐쇄할 때 우리 강 후보의 어떤 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폐지 공공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강 후보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면은,
이제 서부 경남 공공 의료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서부 경남 도민과 진주 시민이 원한다면 당연하게 신설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재난의 시급성을 볼 때 이 두 가지 방안을 항상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공공의료시설을 신설할 경우에 부지 확보라든지 또 시설 비용, 또 고가의 의료 장비가 구입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공의료기관의 인건비는 또 공무원 임금 체계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또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서부 경남 공공의료기관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면 차라리 기존의 보건소나 또는 도내 거점 병원인 지금 국립경상대병원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상대병원에는 알겠습니다. 음압시설이 4개밖에 예. 없죠. 그래서 10개 정도를 빨리 네.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우리 진주의료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강 후보님 생각과 홍준표 지사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건 아마 우리 도민들께 판단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또 절실하게 보고이 된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고 도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진주의료원 325개 병상이 없어짐을 해서 우리 경남이 공공병상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전국 평균이 4,400명당 한 개의 병상이 있는데 우리 경남은 11,000명당 한 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저는 홍준표 전 지사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도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으시고 지금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을 좀 다시 복원한다 하니까 진주 의뢰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보충 답변한 겁니다. 예, 예. 홍준표 전 지사님하고 토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 저한테 그걸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워낙 우리 예.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질문하십시오. 예, 그리고 공장에 보니까 진주연구원은 설립을 하겠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인지 누가 운영한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진주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각 후보들한테 정책 공약을 전달한 걸로 있습니다. 아마 한경 후보님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창원시 같은 경우도 또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진주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사실 이제 진주의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도 또 도지사 그런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모든 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자료와 피드백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업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주연구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참고로 이제 부연해 말씀드리면 경남도 발전연구원이나 창원시 시정연구원의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법상 도 단위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만 직속기관으로 설치될 수 있다. 제가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진주의 경우 농업 인구가 전체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농업 인구가 제일 많고 신선 농산물 수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 후보님께서 우리 진주의 신선 농산물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수출 품목에 대해서 아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많죠. 예. 뭐 수국의 딸기라든지 또 우리 금산의 파프리카 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우리 한경호 후보님께서 주신 질문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2016년인가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단으로 제가 유럽과 두바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앞장섰고 또 베트남에서는 우리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의제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 및 원안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서부 경남의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은 창원시가 노선 변경을 건의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총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후보님들은 모두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원안 사수를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부 내륙 철도의 조기 착공 및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경호 후보입니다. 예, 제가 앞서 강 후보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네. 예, 우리 남부 내륙철도는 정말 우리 서부 경남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이 남부 내륙철도가 얼마나 지역에 미친 영향이 크냐 하면요, 우리 서부 경남의 첨단 산업 육성을 비롯해서 관광 산업 그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경부고속도로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1964년도에 김천 삼천포 간 철도 기공식까지 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드디어 예타 면제를 받고 올해 150억 원의 설계 용역비를 받은 겁니다. 그 정부에서는 움직이지 않던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은 겁니다. 저는 도지사 근한대행할 때 남부 내륙철도 조기 추진 공동위원장 102위원회를 구성해서 예타 면제 조기 추진을 위해서 청와대, 국회, 기재부, KDI 원대 방내 다 다니면서 제가 논리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도 밑바탕이 되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부 내륙철도 조기 완공 위원장으로 지금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 저희 의지를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구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남북 내륙 고속철도는 1966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김천에서 거행된 김삼선 기공식에서 교통의 오지였던 서부 경남의 철도를 건설하자는 국가적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음수사원이라는 말씀도 드렸다시피 운문물을 마실 때 그 운물을 판 사람의 고마움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 공약 사안에 이 남북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반영했고 그해 1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저도 10대 도의회에서 남북 내륙 철도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또 11대 도의회에서는 남북 내륙 고속철도 추진단을 소관하는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예타에 포함된 것은 단선화입니다. 이 단선화로 되어 있는 남북 내륙 고속철도의 기본 계획을 복선화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장차 미래를 보고 부지를 매입할 때 복선화를 염두에 두고 부지를 매입해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김천에서 기공식을 할 때 거제에서도 동시에 기공식을 착공해서 철도 노선을 조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고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북 내륙 고속철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유일하게 철도 서비스가 없는 지역이 바로 우리 서부 경남 또 통영 고성 거제 지역입니다. 우리 진주 혁신도시 그리고 사천 우주국가항공산단 거제 해양 폴란드 국가상단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KTX가 필요하다는 거고 둘째는 천혜의 환경 조건을 가진 우리 경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질문 의제는 진주 구도심 활성화 방안입니다. 진주 구도심이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심의 빨대 효과로 인해서 빈상가가 증가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앙시장, 서부시장 등 상인들의 생계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후보입니다. 예,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로 무한히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이 진주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구도심의 모두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죠. 구도심을 가장 잘 활성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일본의 도쿄의 록봉 힐스라든지 또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를 위해서 여전히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지금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한성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대학생 및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와 테마가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야시장 조성이라든지 역사거리, 골동품 거리 조성 등 그 지역에 맞는 공동체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택이나 상가 등 유휴부지를 매입해서 주차 공간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는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잘 놓아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제27조에 보면은 이 도심 제세 활성화 계획이 확정 승인이 되면은 이 안에 부분에서는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등 조세도 감면할 수 있고 또 조례로 정한 건폐율, 용적률들도 완화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많이 살아야만이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원도심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주민의 안전이 담보된다면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방지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한경호 후보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구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이 아마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지역이 바로 우리 진주 지역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지역인 옥봉동을 제가 몇 차례 갔었는데 45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오히려 더 쇠퇴한 느낌을 받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단 옥봉동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동, 상봉동, 그리고 진주교에서 중앙로타리, 중앙시장 인근 상권이 거의 붕괴되다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도심이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핵심도시, 금산, 초장 이러한 신도시에 인구가 대량 유출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에 기업다운 기업, 제조업 분야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침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구도심을 어떻게 하든 살려보겠다는 우리 진주 지역의 리더들, 시장님들이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그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주 구도심 활성화는 사람이 모이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옥봉초전 터널을 개설하고 또 중앙시장 상가를 지하 주차장하고 좀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은 진주성을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금 문의에 있는 해자나 연희사 등을 복원해서 관광자원 함으로써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진주시의 관련 기관들, 문화관광국 그리고 보건소를 구도심으로 이전시키고 빈 상가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한다든가 난강 수변 문화 그리고 문화예술타운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호 후보입니다. 존경한 진주 시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절감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토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진주는 해결해야 할 과제, 수건,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유능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저 한경호는
경남도지사 권한 등을 비롯해서 세종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자산 14조 원을 운영하는 행정공제 CEO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한경호의 말로 진주 발전의 최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한경호가 진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강민국 후보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저는 경청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주들 등록금 좀 보태겠다고 채소를 팔기 위해서 새벽 첫 차를 타시는 할머니의 말씀, 그리고 계약은 물론이고 외출조차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돌보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사연, 그리고 부모님 부담 좀 덜어드리겠다고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내일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참 미어졌습니다. 제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겠습니다. 약속드린 것에 대한 결과는 똑 부러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4월 15일은 무능한 정권을 폭주를 맞는 심판의 날이자 새로운 진주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강민국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회 초청회 후보자인 기호 9번 무소속 이창희 후보, 기호 7번 우리공화당 김동우 후보,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봉준 후보의 방송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